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실 100% 맞는 일이든지 아니든지야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요즘에 기사화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대책, 7월 10일 대책에 오피스텔이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나?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취득세가 아파트보다 이제 다주택의 경우에 오피스텔이 훨씬 더 싸지니까, 원래는 오피스텔이 더 높았죠. 근데 이제 반대가 되고, 심지어는 뭐 다주택, 뭐 2주택 이상으로 넘어가면 취득세가 오피스텔의 배 이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분들이 오피스텔을 사지 않을까? 오피스텔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그 본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월세 받기 위해서 사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중대형 평형의 오피스텔도 있어요. 그건 뭐 하기 위해서 사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월세를 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파트는 뭐 지방에 있는 소형이나 뭐 아니면 뭐 서울에 있는 소형 같은 경우에도 월세 받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거는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사죠. 아파트는 시세 차익, 오피스텔은 월세 받기 위해서. 성격이 좀 달라요. 근데 이 오피스텔이라고 칠게요. 오피스텔과 아파트와 취득세로 따졌을 때 오피스텔은 4.6%예요. 주택은 지금까지 뭐 1에서 3% 사이였어요. 그러면 이거 4%니까 내가 오피스텔 살려고 했는데, 월세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 4%니까 1%인 주택을 산다. 월세가 적게 나오더라도. 이럴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되겠죠? 네. 근데 왜 반대는 된다고 생각할까요? 보세요. 여기가 4.6%였고 여기 1에서 3%였어요. 그러면 이게 더 싸니까 내가 이거 사려고 했지만 이걸 사겠다는 없어요. 근데 지금 반대로 얘보다 다주택 2주택 이상 되면 취득세가 얘가 더 비싸졌단 말이에요. 그럼 얘 살려다가 취득세 낮으니까 오피스텔 사야겠다 할까요? 아니죠. 네. 그쵸? 근데 이거를 이렇게 깊게 얘기를 해주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사를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해요. 주택에 뭐 아파트의 취득세를 높이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취득세가 낮은 오피스텔로 올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만 들으면. 근데 따져보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면 누군가가 말하는 게 그냥 다 맞아 보여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둘 중에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가 있던 의도가 없던 간에 이렇게 되기 어려운데 이 반대가 될 거라고 월세 받기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시세차익용 부동산을 산다? 시세차익용 부동산을 사는데 이게 취득세가 높아졌으니까 월세 받는 쪽으로 간다? 이거는 있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다주택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주택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전세 끼고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월세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아파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인 가구들이 많이 살아요. 오피스텔은 1, 2인 가구가 위주라면 이건 다인 가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인 가구가 사는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있고 주변에 학군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학군이 없는 대단지는 없어요. 없다고 보면 될 거예요. 오피스텔은 이거는 학군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아주 뭐 다양하죠. 근데 학군이 없는 데 있는 오피스텔이 더 많을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그러면 나는 집을 미리 사놓고 싶어 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내 명의로, 부모님이 예전에 뭐 하나 사서 내 명의로 하나 있는데 내가 이제 거주할 집을 사고 싶어.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애 키우고 내가 살고 싶은데 여기 사야 되는데 취득세가 높으니까 학군과 상관없는 오피스텔 사겠다?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그냥 관념적으로 내용만, 대충 제목만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따져보면 그렇게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아파트 단지가 아파트가 있어요. 오피스텔이 있어요. 오피스텔 월세 받는 거고 얘는 시세 차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런 여건들을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얘가 앞으로 오를까 안 오를까? 이것 때문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의 경우에는. 얘는 월세 부분인 거죠. 월세가 앞으로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얘가 그냥 단순히 취득세 때문에만 시세 차익하려고 했다가 일로 넘어가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긴 매우 힘들어요. 제가 사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막 세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받아들이는 분들은 너무 세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약간 좀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뜸들이면서 얘기하는 건데 본인 스스로 그 판단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좀 깊게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실 거예요. 아까 하나 더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세금을 높였잖아요. 취득세 사는 데 들어가는 세금을 높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안 사고 이 가격이 떨어질까요?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요즘에 우리가 소매점 가서 뭔가 물건 살 때 지금도 현금가랑 카드가랑 다른 데 있어요. 왜 달라요? 같아야죠. 법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집계되지 않는 현금은 그 사람들도 받으면 세금 부분 깎아준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부가세 다 받아야 되는 건데 현금 받더라도 부가세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이원화됐을까요? 기존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냥 유지가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취득세를 높이면 제 생각인데 이거는 이 세금이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리는 데 영향을 미칠 거예요. 현금으로 다 장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받았어요. 카드가 일상화돼 버리니까 11만 원 받잖아요. 세금이 많으니까 주인이 빼줄 수도 있겠죠? 근데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다음번에 누군가 거래할 때는 그 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세금 많이 냈으니까 더 업을 하는 쪽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질문 있습니까? 네. 이렇게 대책이 바뀔 때마다 뭐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간다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그 정책에 영향이 없이 뭐 입지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사를 쓰는 사람의 입장, 제가 예전에 건물을 지을 때, 내지는 건물을 살 때 사는 사람의 입장, 파는 사람의 입장, 거래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얘기나 뭐 아니면 일을 대하는 게 다르다고 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아파트를 살려고 했다가 뭐 오피스텔 가거나 뭐 오피스텔 살려고 했다가 뭐 아파트 가거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뭐 건물로 가거나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떤 기사들을 보면. 근데 이 기사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좀 더 깊게 얘기한다면 누군가는 기사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목을 끌어야 돼요. 이 사람은. 그쵸? 이게 사실 100% 맞는 일이든지 아니든지에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라고 해서 뭐와 비교하냐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들어갔습니다. 뭔지 그럼 한번 설명해 주겠음?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지난번 시험에 70점 맞았어요. 중간고사에. 근데 기말고사에 80점 맞았어요. 이게 잘한 거 맞아요? 중간고사 70점, 기말고사 80점. 잘한 거 맞냐고요? 잘한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얘기하지? 이건 100% 10점 높아졌으니까 이 학생은 잘한 거예요. 성적 향상됐죠. 근데 얘가 작년 기말고사에 90점 맞았었어요. 그러면 이거 잘한 거예요? 그럼 잘한 거 아니죠. 그쵸? 자, 그러면 중간고사랑 비교했을 때는 잘한 거지만 작년 기말고사랑 비교했으면 못한 거예요. 이 말은 이게 기저효과거든요. 뭐랑 비교하냐에 따라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군가 기사를 쓸 때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설을 세워요. 이 아파트 규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오피스텔로 몰리는 거야. 필요한 자료 찾아볼까? 작년보다 그랬네? 내지는 작년보다 안 그랬네? 그럼 재작년이랑 찾아봐야지. 재작년 찾아봐야지. 날짜를 보면 알아요. 언제랑 비교했는지. 근데 그때랑 자기 생각이 맞는 자료를 제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 폭락 온다는 분들이 주로 자료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통계, 일본의 사례,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뭐 세계적인 뭐 흐름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저는 일단 이거부터 먼저 얘기한다면 그런 거 다 봐서 어떻게 부동산을 사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음식 한번 해 먹으면서 얘가 유기농이 맞나? 농약을 몇 프로 뿌렸지? 이게 제대로 씻어진 거 맞나? 농약 검사 다 하고 먹어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부동산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통계로 알 것 같으면,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주식으로 돈 잃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차트 뭐 별거 다 뭐 자료 찾아 왜 이래요 그러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현재 가격이 그 대상의 가치를 반영한다. 100%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 통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래를 알기가 힘들어요. 뭔가 가설을 세우고 그 통계 이 얘기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을 찾아서 주장을 하는 거죠. 반대의 자료들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부동산은 현물이에요. 현재 가격이 지금 그 가치를 나타내는 거지. 이게 거품이다? 아니다? 사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 해당 부동산을 사고 싶은 사람한테는 거품이에요. 그러면 이거 가격 낮아져야 되나요? 이 사람 입장에서 낮아져야 되겠죠.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8억에 사서 10억이 됐어요. 투기꾼이에요, 무조건? 거기서 예를 들어서 3년 살았어요. 집 한 채예요. 투기꾼이에요? 그럼 두 채는 무조건 투기꾼이에요? 이거는 투기꾼이다 아니다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거품이에요. 뭐 10억인 집이 있다고 칠게요. 거품이라서 얘가 5억까지 떨어져야 된다. 자, 5억까지 떨어졌다고 칠게요. 희망대로. 그러면 5억까지 떨어지면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사겠죠? 그러면 사다가 못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더 위에 가격 부르겠네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잖아요. 그럼 다시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거품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막 급격히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면 결국 정치 얘기까지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참 답답한데 세금이나 뭐 대출로 막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괜찮은 거 하나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쪽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의 효과로 시장에 공급을 해주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있는 사람들끼리의 가격 경쟁은 알아서 하게 하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지역에 공급을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럼 뭐 정치 알아서 하시겠죠?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거품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뭐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자료로 뒷받침해서 그게 맞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과는 좀 동떨어질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과 오피스텔을 살려는 사람과 이 애초에 목적 자체가 다르거든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막는다고 절로 가서 산다? 이거 막으면 이거 안 사고 기다려요. 이거 필요한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샤넬 가방 파는 거 2달 동안 멈췄어요. 그럼 루이비통 사요 가서? 샤넬 사고 싶은 사람은 기다려요. 물건 안 들어오면. 왜 백화점 가면 그 웨이팅이 많이 걸려 있겠어요? 그거 없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뭐 늘 이제 명품 얘기 들고 하는데 이 이야기 제일 쉬우니까 차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같은 때 막 불경기라고 하는데 포르쉐 가면은 1년 기다려야 돼요. 모델들. 딴 거 사면 되는데 왜 그거 사려고 기다려요? 그것도 돈도 넣어놓고 왜 1년을 기다리냐고요. 그거 하고 싶으니까. 다른 건 안 사고. 부동산도 똑같다고. 애초에 목적 자체가 아파트의 목적, 오피스텔의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막는다고 저거 산다? 포르쉐 못 사게 한다고 다 벤츠 산다? 그렇지 않아요. 그 오피스텔 보다 보니까 그 요즘에 일단은 어찌됐든 정책에서 오피스텔은 세금 규제가 이제 심한 편은 아니잖아요. 더 뭐 한 게 없죠? 네. 그럼 이제 오피스텔에 투자하려고 했던 분들은 투자를 지금 막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 투자를 잘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이래요.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정책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오피스텔이 됐던 뭐 집이 됐던 뭐가 됐던 뭔지 모르지만 부동산이 규제를 하는구나. 가만히 있어야겠다. 지금 그런 시점이지. 이거는 나 오피스텔 하려고 했었는데 오피스텔 규제 없으니까 오피스텔 내가 계속 해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선수는 그거와 상관없이 해요. 보통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거를 매우 막게 되는 효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확실한 선수들만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지고 있달까? 그럼 이 부동산 시장도 선수들은 계속 하잖아요. 양극화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양극화는 당연히 되는 거죠. 양극화는 당연히 되는 거고 과거보다 양극화가 심해졌다? 지금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식당을 하면 반경 뭐 2, 3km 뭐 멀어봐야 5km 안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오잖아요. 잘 되면. 방송 한번 나오면 전국에서 와가지고 줄 서잖아요. 새벽부터 와서 줄 서고. 제주도에 있는 돈가스를 먹으러 가가지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기다린다는 게 이게 그렇잖아요. 돈가스를 먹으려고 줄을 서서 텐트를 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방송을 보고 궁금해서 가서 먹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냥 그거랑 딱 떨어뜨려서 생각한다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돈가스 먹으면 침 막 흘리면서 너무 맛있어 기절하는 이런 맛일까요 과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중요한 건 이제는 경쟁의 그 거리가 전국으로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이 아니라 뭐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건 전 세계로 넓어졌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동네에 있는 가게 10개 중에 1등, 2등만 하면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1등 하던 가게면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도에서 뭐 서울에서 몇 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가고 예전에 1등이 그러니까 각 동마다 10명이 다 잘 살았다면 각 동마다 지금은 그 동 전체에 합쳐서 한 사람이 제일 그 10명이 벌던 거에 80% 이상 버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줄을 서서 먹고 딴 데 가서 안 먹어요? 근처에 가서 돈가스 왜 안 먹어요? 양극화가 잘못됐어가 아니라 이미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메뉴에 떠 있는 거 사잖아요. 구매평 많은 거, 뭐 좋아요 많은 거 이거 사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더 많이 팔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극화 싫으면 나도 중간에 서 인기 없는 거 사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승자 독식의 시대가 이미 왔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그러면 안 돼. 왜요? 그러면 부동산 한 사람이 뭐 엄청 많이 갖고 나머지는 다 못 살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 확실히 비싸지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나뉜다는 거예요. 무한 경쟁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뭐 양극화는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양극화되면 사회 문제는 정치인들이 할 거고 내가 신경 쓸 거는 그럼 내가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도 돼? 이기적으로 살아야죠. 내가 벌어서 남들 도와줄 거 아니면 내가 일단 잘 되고 나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게 맞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봐야 될 거 저렇게 노력해보고 그게 나한테는 더 득이 되고 그게 결국엔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부동산 얘기하다가 돈가스 얘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이 흐름을 느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뭐 중간만 가도 어느 정도 괜찮게 됐지만 지금 중간층이 없어지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불경기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은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얘기하면은 뭐 누가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10사람이 벌던 거를 한 사람이 버는 상황. 지금 요즘에 막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오늘 오신 분도 본인 가게가 되게 작은데도 매출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떨어진 게 그거래요. 금액으로 말하면 8천 정도 됐었는데 지금 5천 정도 됐대요. 그래도 엄청 잘 되는 거잖아요. 5평도 안 되는 가게에서. 제가 주말에도 뭐 돈가스 먹으러 갔었는데 거기도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없는 데는 완전히 없어요. 그냥 완전 팔이 날린단 말이에요. 양극화가 장사에도 뭐 사업에도 우리가 뭐 물건을 사는 게 이런 것도 지금 완전히 나눠지는 시기라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제가 짧은 건 댓글, 긴 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